많은 고대 이집트 조각상에서 코가 사라진 것은 수십 년간 미술사학계에서 토론과 호기심의 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고대 유물에서 코가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 현상 뒤에 더 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몇몇 고고학자들은 침식이 이집트 조각상의 코가 사라진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거센 바람과 모래 언덕의 변화, 물의 흐름 및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발과 손이 대리석이나 돌과 같은 비교적 섬세한 재료를 두드리는 행위는 이러한 조각품들에게 상당한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대 이집트 조각상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이러한 요소에 노출된 반면 다른 조각상들은 수세기 동안 진흙과 모래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팔, 다리, 코와 같은 사지가 가장 많이 손상되어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풍화 침식 작용이 정말 많은 고대 이집트 조각상들의 코가 없는 이유일까요? 고대 이집트 조각상에서 코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기물 파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이집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른 유적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 고대 아소스 유적지 입구에 위치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은 2015년에 파손된 바 있습니다. 2009년 터키 문화부에 의해 세워진 이 동상은 오른쪽 팔이 잘려나갔고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철학 학교를 설립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의적인 파괴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오늘날과 같은 첨단 도구와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획기적인 발견을 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연구자들은 때때로 고전 조각품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발견을 가장 먼저 발견하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끔찍한 파괴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종교 또한 문화 및 역사적 보물의 코를 제거하고 해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단주의 무슬림의 활동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행위로 인해 수많은 귀중한 문화 및 역사적 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초기 이집트 학자들이 고대 이집트가 아프리카 문화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798년경 기자의 스핑크스 이미지를 그린 프랑스 예술가이자 작가, 고고학자인 비방 드농의 기록에 따르면 이 유명한 기념물의 얼굴 특징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거대하지만 얼굴의 표정은 온화하고 우아하며 고요합니다. 캐릭터는 아프리카인이지만 입과 입술이 두껍고 부드러움과 섬세함이 정말 감탄할 만한 생생함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육체와 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 조각상에서 코가 사라진 것에 대해 기물 파손이 유일한 설명이라는 이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상에서 코가 제거되고 절단된 조각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뭔가 신빙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들 문명에서 나온 석조 조각의 대부분에도 코가 없습니다. 일부는 실수로 손상되었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백인 유럽인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인종차별이 조각상의 코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이유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문화권에서 코가 없는 조각상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후기 이집트 왕조에서는 과거 군주의 유산을 지우거나 축소하기 위해 종종 과거 군주의 동상을 훼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코를 제거하면 다른 더 광범위한 얼굴 변형과 함께 비문과 직책의 상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CNN은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고의적인 파괴를 강조하기 위해 엄선한 고대 이집트 걸작들을 한자리에 모은 스트라이킹 파워, 고대 이집트의 도상 파괴라는 전시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코가 없어진 것부터 머리가 손상되고 비문이 파괴된 것까지 이 무자비한 파괴의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에드워드 블리버그가 기획한 전시회를 소개했습니다. 블리버그는 이러한 예술작품의 창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문화에서 이러한 고의적인 파손 행위는 이미지의 힘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파괴와 훼손과 관련된 것은 예술을 통해 현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고대 이집트의 세계관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즉,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지에 인간이나 신의 본질이 담겨 있거나 내세에서 보호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블리버그에 따르면 새로운 통치자나 침입한 문화가 자리를 잡으려 할 때 그 통로인 예술을 파괴함으로써 이 권력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아트넷은 투트모세 3세와 그의 계모 하트셉수트를 상징하는 예술품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사례 등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전시된 파괴된 조각상들의 사례들을 설명했습니다. 후기의 기독교인들은 고대 이집트 신들의 숭배를 막고 그들의 권력의 잔재를 파괴하기 위해 신상들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는 이러한 일련의 파괴 캠페인의 명백한 표적이었으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승리를 분명하고 눈에 띄게 반영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대포로 스핑크스의 코를 날려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수확을 기원하며 이 거대한 조각상에 쏟아지는 애정에 격분한 수피 무슬림이 고의로 폭 1m의 코를 파괴했다는 설이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 마크 레너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600년경 파라오 카프레에 의해 세워진 이 스핑크스 조각상은 코가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